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찌는 듯한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과 계곡은 물론 물놀이장과 빙상장 등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인파가 몰려들었는데요. 무더위의 기세는 오후 들어 소나기가 내리면서 한풀 꺾였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열대야에 지친 시민들의 발걸음은 오전부터 물놀이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은 쉴 새 없이 물살을 가르며 미끄럼틀에서 내려오고 어른들도 물대포를 맞으며 더위를 날립니다. 오전부터 시작된 폭염은 시민들의 발걸음을 자연스럽게 시원한 물줄기로 이끌었습니다. 너무 더워요. 진짜 너무 더워요. 아침 7시에 와서 먼저 텐트 치고 10시에 와가지고 지금 놀고 있습니다. 쉬는 날이기도 하다 보니까 애기들이랑 또 즐거운 시간 보내려고 시민에서 왔는데 사람들도 많고 더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더위를 피하는 데는 빙상장만한 곳도 없습니다. 두툼한 겨울옷을 꺼내 입은 사람들이 벽을 잡고 아슬아슬 걸어가고 엉덩방아를 찢는 장면도 곳곳에서 연출됩니다. 아예 빙상장에 들어 눕기도 하지만 아픔보다는 무더위를 날릴 수 있는 시원함이 더 큽니다. 밖에 날씨는 엄청 찌는 듯한 더위였고 그리고 숨도 잘 안 쉬셨는데 여기 오니까 숨통이 트이는 것 같고 천국 같았어요. 도심 속 도서관에도 한낮의 땡볕을 피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 속에서 온 가족이 독서 삼매경에 빠져들고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아도 땀 흘릴 걱정이 없습니다. 밖에는 더운데 여기가 시원하니까 참 재밌고 좋아요. 기승을 부리던 폭염은 오후 들어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한때 호우주의보가 내릴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던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내일 오후부터 다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 50에서 150mm, 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극우 역사 왜곡 교육으로 논란을 빚은 리박스쿨의 교재가 전남 교육 현장에 비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책에는 여순 사건을 반란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대출 이력까지 확인되면서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담비 기자입니다. 극우 성향으로 논란이 된 리박스쿨의 교재입니다. 제주 4.3 사건의 영향으로 여수 순천 등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신생 대한민국 안보에 엄청난 충격을 줬다고 설명합니다. 여수 순천 11구 사건을 반란으로 표현한 겁니다. 진압한 군경의 행위는 암세포 치료에 빗대어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리박스쿨의 늘봄 강사 양성교육 교재로 활용된 이 책은 건국절 주장과 친일 미화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논란이 된 리박스쿨의 교재는 전남교육청 도서관과 일부 학교 도서관에도 비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8개 도서관과 10개 학교에 비치됐는데 여수의 한 초등학교의 경우 7건을 소장하고 있었고 대출 이력도 확인됐습니다. 여순 사건의 직접 피해 지역인 전남에 여순 사건을 왜곡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도서를 소장한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역사를 좀 올바로 인식을 하고 후배들에게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정확한 내용을 알려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남도교육청은 뒤늦은 수습에 나섰습니다. 현재 검색과 대출을 제한한 상태로 심의를 거쳐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의결하고 이제 폐기하도록 이제 절차를 저희가 안내를 했고요, 이미. 하지만 지역사회의 분노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순 11구 범국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전남도교육청에 공식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왜곡된 역사관이 담긴 책을 즉각 폐기 처분하는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대책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가 비치가 됐고 대출까지 됐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 교재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전혀 없는 거고. 여순 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한 역사교과서와 개헌 보고서에 이어 이번에는 리박스쿨 교재까지. 끊이지 않는 역사 왜곡 논란에 유족들은 더 깊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일선학교 교실에 설치된 공기청정기의 임차 계약을 놓고 잡음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현행 입찰 방식과 계약 기간 등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 때문인데요.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학교에 설치된 공기청정기입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지난 2019년부터
각급 학교 교실마다 설치된 겁니다. 업체에서 빌리는 렌탈 방식으로 전남 지역 교실에만 2만여 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전남도 내 학교에 설치된 공기청정기입니다. 오는 12월 31일로 3년간의 임차를 마친 뒤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이 공기청정기 사용과 관리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는 예산은 한 해 56억 원. 교체 기간을 5년으로 늘릴 경우 10%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데도 3년 주기 입찰을 고집하면서 예산 낭비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AS 무상 기간도 보통 5년 정도씩을 보장해 주는데 학교에서 쓰는 공기청정기는 3년에 한 번씩 교체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도 맞지 않고 입찰 방식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입찰 절차는 전남도교육청이 2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를 정하면 이에 맞춰 시군교육지원청별로 업체를 선택합니다. 제품 규격과 최저 가격을 살펴보는 제한 입찰의 경우 업체 간 임대료 담합과 대기업의 저가 공세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달청 등록업체 가운데 선택하는 이른바 카탈로그 입찰도 지역 업체들의 참여 기회가 배제되면서 다른 지역 대규모 업체만 배불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최저가로 들어온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인데 전국의 26개 등록업체 중에 현 전남에 등록된 업체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역 업체들은 정수기는 공개 경쟁 입찰을 하면서 공기청정기는 제한 입찰로 진행하는 것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은 어떤 입찰 방식이든 모두를 만족할 수는 없다며 공기청정기 임차 기간은 1년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카탈로그 방식이 됐든 2단계 입찰이 됐든 예상 규모가 커지고 낙찰받은 업체는 한 업체이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 불만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공정하고 투명하게 앞서 경북과 울산 등 다른 시도에서도 공기청정기 임차 계약을 두고 잡음이 발생하면서 교육청마다 제도 개선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전 정부의 거부로 서혼이 취소됐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이 수여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오전 광주의 한 요양병원을 찾아 양 할머니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1944년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에 강제동원됐던 양 할머니는 2022년에 일제 피해자 권리회복운동에 기여해온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인권상 대상자로 이름을 올렸지만 당시 외교부의 제동으로 서훈이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의 출범 이후 국무회의에서 양 할머니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하는 안건이 의결돼 3년 만에 받게 됐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화순군 청풍면 한 하천에서 50대 여성 A씨가 물에 빠져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다슬기를 잡고 하천 밖으로 나오던 중 수심이 깊은 곳에 빠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제물로 올려진 현금 1억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무속인 36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